자, 오늘 스터디 시작해 볼게요. 오늘 뭐 이동평균선 매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실히 녹화 방송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참여율이 저조해집니다. 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모를까. 그죠? 씁쓸하지만,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는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보면은 이동평균선 매매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골든크로스하고 데드크로스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데드크로스랑 골든크로스의 가격을 갖다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용한 매매를 갖다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초점을 잡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진 지표 중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만들 차트는 뭐냐면, 이 선 보이죠? 여기 지금 이 녹색 선이랑,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선. 그렇죠? 요 녹색 선이랑 노란색 선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좀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지금 요 녹색 선이 지나는 자리 보세요. 녹색 선이 지나는 자리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요 노란 선이 지나는 자리는 뭐냐면 요런 자리죠. 그러니까 21선이 61선 넘는 골든크로스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선을 갖다가 이제 표시하고 차트들을 그냥 쭉 둘러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게요. 지금 보시면, 자, 요 상승 나오는 시점에서 얘네들이 지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21,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 가격하고 데드 크로스 가격하고 만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원래 이제 지표라고 하는 거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 표시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 이후의 흐름이거든요. 이후의 흐름. 그러면 지금 뭐 차트들 이제 뭐 이제 당장 이수페타시스 말고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요런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들에서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볼게요. 상승 초입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얘네들이 만나게 돼요. 얘네들이 만나는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좀 더 요 자리를 이렇게 볼게요. 자, 요런 자리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주일에 영업일이 5일이니까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일 가격의 평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일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달 가격 평균이고, 60일 같은 경우에는 석 달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세력들은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6개월은 6개월, 또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쭉 매집을 진행하든지 어쨌든 가격을 갖다가 걔네들이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가격은 세력들의 평균가예요. 그죠? 세력의 평균가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세력들은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들도 어쨌든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특별히 세력의 매집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지만은, 뭐 단기간 우리처럼 뭐 단기간에 막 2, 3일 동안 매집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3개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길게는 1년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제 추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5일간의 추이가 될 거고, 저 21선 같은 경우는 20일간의 추이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특히 20선하고 60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평단에 가까운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60일 선을 갖다가 20선이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그건 보통
세력이 페이크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시 그 20선을 갖다가 60선을 뭐 돌파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세력이 뭔가 작업을 한다. 상승을 위한 작업을 한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초입에 되면은 차트를 여러 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초입에 나오는 기본적인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쭉 박스를 형태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살짝 빼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전 차트 보면은 여기 부분 볼게요.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올렸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좀 줬다가 올리는 경우 같은 데는 어 선매집이라고 하죠. 선매집. 먼저 이제 정보를 얻은 세력들이 먼저 선매집을 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네요. 요런 경우. 요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지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든 형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요런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선이 20선이 60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20선이 60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럼 대충 요 자리 정도가 되겠죠? 요 자리. 혹은 요 가격대를 갖다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가격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갭으로 돌파한다든지 요런 중요한 가격대를 갖다가 얘기해주는 요 지표를 갖다가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추이를 본다, 뭐 추세를 본다,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나타내는 거는 세력들의 평균가라는 겁니다. 아셨죠? 세력들의 평균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 뭐 이것을 산 사람들의 어떤 평균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얘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사람들이 21선을 샀다 그러면은 요 가격대가 평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일 동안 혹은 뭐 이렇게 두 달 동안 이렇게 매집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 평균 가격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이게 쭉 상승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가 사면 우리가 뭐 골든 크로스가 나면 사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 여기서 사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쪽에 이런 데드 크로스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데드 크로스 자리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세요. 골든 크로스 가격하고 데드 크로스 가격이 지금 어때요? 일치하죠.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상승하기 초입에서 이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가 일치해진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평균 단가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평균 가격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차트 한번 볼게요. 음, 리스페타시스 볼게요. 자, 지금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가격이 일치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했죠. 자, 여기 가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세력들이 혹은 이때 매집했던 사람들이 평균 가격을 맞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 랠리를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추이는 어떻게 읽어내냐면 이제 요거죠. 장기 이평선을 읽어내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120선이라든지 200일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면 외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가져가고 있죠. 그죠? 주 세력들이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치면 오늘 사실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다 이동평균선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뭐 뭘 의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꼭 하자면 이동평균선이 세력들의 어떤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일선 같은 경우는 사실 세력선은 오일선이라고 얘기 안 하죠. 오일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욕망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오일선 같은 경우에는 짧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일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타,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여기 나오는 이렇게 짧게 짧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자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못해도 4, 5%씩, 그쵸? 나올 수 있는 자리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노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의 어떤 평균가를 공략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세력들의 평균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가 되는데, 이평선이 모여야 되는 자리인데, 그 앞쪽에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래량이 터진 매집봉들이 항상 존재해야 되고, 거래량이 터진 매집봉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쨌든 세력이 평균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짧게나마 골든과 데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 가격과 데드 크로스 가격이 일치해지는 가격. 이 가격대를 노리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 분석이라든지 전체 흐름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찾다가 파이nem텍이라는 차트를 제가 좀 봤어요. 자, 파이nem텍이라는 차트 좀 봤는데, 어, 지금 이제 애플 관련한 차트들을 제가 좀 쭉 돌려보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 차트도 돌려보고, 최근에 이제 시세 많이 주고 있던 세경 하이테크 있잖아요. 세경 하이테크가 일단 좀 대장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폴더블 폰 관련주예요. 애플이 이제 이번에 신제품 나오면서 우리가 좀 이슈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 뭐 그쪽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그쪽도 생각하고 있지만, 어, 결국에 지금 애플도 어쨌든 폴더블 폰으로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만약 발표한다고 치면은 기존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nem텍이 조금 수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 자리 보시면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죠. 큰 그림으로는 이런 박스. 그죠? 큰 그림 이런 박스를 만들고 있고 지금 뭐 계속 오르락 내리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12 물량이 좀 있더라고요. 12 물량이 좀 있고 그게 뭐 7,000원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대가 되겠죠. 여기 가격대. 그죠? 요 가격대 형성돼 있고 12 물량이 아직 그 12 물량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빠지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골든하고 데드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든하고 데드하고 가격이 일치되는 자리, 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이 선을 많이 보게 되면 골든하고 데드 자리만 이렇게 노리게 되면 그러니까 뭐 골든 크로스 나면 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가격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 가격대는 또 목표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얘 흐름 보면은 자 파이낸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가 골든 크로스 자리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시세를 주기 시작했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시세를 주기 시작하고 어디까지 조정을 주냐면 다시 이 골든 자리까지 조정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여기 데드 크로스 자리 정도에서 다시 저항 맞고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골든 크로스 자리에 사서 데드 크로스 자리에 팔면 되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간단한 매매 계획이 잡히죠. 그죠? 요 지표의 장점은 뭐냐면, 요 지표의 장점은, 어, 후행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딱 주어지게 되면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한번 요 가격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요 위에선 보지 않고, 그죠? 요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팔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얘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보이면은 그때는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흐름상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차트도. 음, 이스페타시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 보세요. 자, 만약에 이쯤에서 이제 얘를 봤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아래가 골든 크로스 자리가 여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쭉 갔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죠. 뭐 굳이 예상한다면, 어, 뭐 이걸로 예상할 수는 있긴 해요. 이렇게 이 뭐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상승한 것의 중간 자리. 그죠? 요걸로 그냥 예측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지금 예측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확실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확실한 자리는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다가 이 골든 크로스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갖다가 골든 크로스 자리를 갖다가 좀 지켜보면서 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자, 봅시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괜찮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부분. 자, 얘가 지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리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상위 버전이긴 한데 자, 요렇게 시세가 나온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박스 상단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졌어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한 이때쯤부터 말씀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싶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뭐예요? 짧게 먹고 빠지시라.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저출산 고령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기가 나온 게 없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충분히 이런 식으로 다음 추이가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꿈비. 자, 꿈비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골든 크로스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골든 크로스 가격 자리 그리고 데드 크로스 가격 자리.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타고 정배열로 전환까지 된다고 치면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노리는 것이 이 이동평균선 매매의 핵심이다. 이 선의 비밀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잘 통하는 거는 뭐냐면 하락하고 있던 와중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목표가라는 거 이런 걸 주어질 때는 이 선을 갖다가 물론 박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선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 최근에 한 것 중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차트도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만나는 자리. 그죠? 여기서 시세를 주고 나서 눌러주고 여기 골든 자리 지켜주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죠. 그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되지만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얘네가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주면서 살짝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가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지표 하나, 기술적 지표 하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재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정을 그래서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6월 달에 있을 재료들은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6월 달에 있을 재료들. 여러분. 그 강가디님이 계속 올려주잖아요. 6월 달에 올리는 재료들. 6월 달에는 어쨌든 애플 관련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이버 웹툰 상장. 그래서 Y랩도 볼게요. Y랩 차트. 자, Y랩 차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골든이 나가 데드가 나왔죠, 그렇죠? 데드가 나왔으면은 조만간 여기 어딘가에서 뭐가 나올까요? 재료가 있으면 골든 가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위치에서 상승이 나올 것인가? 바로 여기 골든하고 데드 근방에서 대략적으로 그렇죠? 요 정도 가격대에서 상승이 다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재료는 있고 여기 기준봉도 있고요. 그죠? 기준봉도 있고 골든과 데드. 자, 골든 크로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다. 지금 여기 가격대도 지금 여기서 지켜주고 또 올려주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아 얘를 지금 놓쳤다라고 볼 게 아니라 얘도 지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가격대는 뭐겠어요? 요 가격대, 데드 크로스 난 가격대. 요 가격대를 갖다가 강하게 돌파한다든지, 그죠? 강하게 돌파한다든지, 갭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얘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뭘 적용하면 돼요? 이 기준봉 박스, 그죠? 여기에다가 피보나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피보나치, 피보나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쭉 만들면, 자, 이렇게 지금 만들면 어때요? 자, 여기에 맞춰서 선만 딱 그어봐도 정말 의미 있는 선이라고 본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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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피보나치만 기준봉을 해서 피보나치만 잡아도 지금 보면 저항 나온 자리 다 잡아주고 있죠.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걸까요? 인위적인 걸까요? 그렇죠. 인위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인위적이라는 거는 얘를 갖다가 얘 가격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누가 있다?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지지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걸 맞췄을 때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거는 이러한 세력의 어떤 의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세력들의 평단을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평단을 알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엔 이동평균선밖에 없다. 어쨌든 세력이 사고 팔고 했을 때 어떤 평균 가격이지 않느냐. 그죠? 그게 이제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 가격이 자 21선이 과연 세력의 평균 가격이냐 61선이 세력의 평균 가격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가 있다.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둘 중 하나겠죠. 세력의 평균 가격에서 떨어지는 가격. 그죠? 대부분 다 이제 21선이 세력의 평균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력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21선을 깨고 만약에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세력이 어쨌든 평단을 훼손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둘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세력의 평균가가 21선이 아니구나. 그죠? 또는 뭐예요? 세력이 뭔가 매집을 하기 위해서 흔들고 있구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매집을 하려고 흔들고 내려갈 때 우리가 그거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세력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우리는 보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면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말씀 주시면서.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아요. 이건 저도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면 안 됩니다. 세력이 뭔가 매집을 할 때는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세력은 원하는 가격 또는 원하는 수량이 모일 때까지 계속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락할 때 사서 오르는 거 보고 짜릿하게 매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강심장이 야수의 심장을 가시는 분도 계시죠. 낙주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물론 그걸 이용해서 짧게 단타는 가능해요. 짧게 단타는 가능하지만 음, 주식장을 근데 하루 종일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죠. 손절 같은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바닥 확인도 하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때를 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세력이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가격들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21선이 될지 60일선이 될지 또는 120선이 될지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뭐 박스 상단도 있고 기준봉의 중심도 있고 기준봉의 하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준도 잣대가 있지만은 그렇게 잣대를 다 들이대면 안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뭐를 보냐면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차이를 본다는 거죠. 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난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죠. 세력이 뭔가 지금 가격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업의 악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고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는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추세를 갖다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리가 일치하는 가격이 온다. 그러면 조정이 짧게 오고 바로 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더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YL앱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이제 미스터 블루 자, 최근에 미스터 블루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데드 크로스 난 자리가 있죠. 데드 크로스 난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가 있어요? 여기 골든 크로스 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데드와 골든이 지금 만나는 자리다. 그죠? 만나는 자리에 마침 뭐가 있다?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재료도 있고요. 그죠? 앞에 지금 매수 들어온 그것도 있고요. 그죠? 아, 얘네가 지금 막 흔들게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살짝 지금 흔들었다.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으면 다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이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차트 볼까요? 최근에 제가, 또 뭐였죠? 음, 최근에 또 뭐가 있죠? 네, 최근에 대한해운, 선익시스템, BH. 볼게요, 한번. 자, 대한해운 한번 볼게요.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계속 해운주 계속 보시라는 이유는, 자, 여기 보면은 데드크로스 난 자리가 있죠. 데드크로스 난 자리 앞에 이렇게 시세 들어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세를 주고 나서 계속 빼다가, 자, 여기 골든크로스 난 자리, 이 자리에서 다시 지켜주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세력이 깨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러고, 여기서 이자 가격을 유지해주면서, 여기 어디요? 골든크로스 자리를 만들어줬죠. 그죠? 자, 요런 걸 이용해서, 아, 골든과 데드크로스 가격을 이용해가지고, 세력의 어떤 흐름을 갖다 읽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요 골든크로스 난 자리예요. 데드보다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골든크로스 난 자리하고, 데드크로스 난 자리하고, 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지 따졌을 때, 이 골든크로스 자리를 더 의미를 주는 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데드크로스 자리는 임의적으로 깨는 자리예요. 그죠? 그쵸?
그렇죠. 지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골든크로스 자리는.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세를 주는 자리예요. 시세를 줬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대 오면은 꼭 세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사라 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시세를 줬으니까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든크로스 자리는 눌림목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KC 볼게요. 최근에 제가 전력 반도체 얘기하고 있죠. KC 볼게요. 자, KC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요거예요. 그죠? 자, 골든크로스라는 자리에 지금 지지 나오면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평선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짧게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기 1600원 선이 되겠죠. 요 자리. 그죠? 요런 자리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쭉 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뭐지? 목표가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잡으면은 요로 자리, 요 자리, 이런 자리까지 목표가 크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배. 최근에 시세진 것 중에 또 저것도 볼까요? 한번. EV 첨단 소재. 자, EV 첨단 소재가 지금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지금 뭐냐면 세력들의 어떤 평당 가격 아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이시죠? 자, EV 첨단 소재 이렇게 쏘기 전에 앞서 발생한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이렇게 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가격을 깨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골든크로스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예요? 방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예요. 응? 저가 매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 만들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세력이 좀 맘먹으면 좀 돌파시킨 다음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힌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위 선을 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선을 넘기게 되고 이렇게 조정을 줘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걸 보는 거죠. 그죠? 혹은 얘가 지금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20선이 이렇게 60선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여기에 골든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죠. 재밌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평선 매매 핵심적인 거는 뭐 사실 뭐 이평선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짧게 그냥 이평선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가격 지표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가격이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셨죠? 또 다른 거 볼까요? 어떤 차트 또 보고 싶은가요? 음, 삼양식품? 식품 잠볼까 태성이요? 네, 태성 볼게요. 자, 태성 보죠. 자, 태성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어느 자리가 매도 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여기. 요 선이 중요한 선이 되겠죠? 요 선. 그죠? 요 선이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자, 요 선을 중요한 선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선을 중요한 선으로 놓고 봤을 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돌파시킨 다음에 여기. 그쵸? 지켜주고 가는 자리.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만나는 요 자리는 이 선, 이 가격대는 세력들의 어떤 평단가에 굉장히 흡사한 가격이다. 그죠? 그래서 이 평단 아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 평단을 지켜주고 출발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원래 이거 돈 받고 팔려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돈 받고 팔려고 했던 건데, 네. 요즘 박애정신이 좀 많아져가지고. 또 다른 차트 볼까요? 그래서 지금 ISC 제가 좀 까고 있잖아요. ISC. 네. 그 ISC를 제가 지금 까는 이유는 사실 그 부분이 있어요. 네. ISC가 뭐, 음, 몰라, 하여튼, 여기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뭐 지지선이 확실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기 평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세력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지금 좀 흔드는 단계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제 관점에서 제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 매도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거 보고 눌러주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혹은 새로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N자 파동으로 쭉 뺄 수도 있어요. 이러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뭐 최소 막 여기까지도 뺄 수도 있는 상황이 4만 원까지도. 그죠? 이렇게 좋은 아이는 맞습니다. 좋은 아이는 맞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즈페타시스를 더 좋게 보죠. 이즈페타시스를 오히려 더 지금 추세적으로 보여요. 지켜줄 거 지켜주고 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켜줄 거 지켜주고 눌렀다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관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렇죠? 돌파 나오고 골든크로스 만들고 지켜주고 형. 그렇죠? 다른 거 또 뭐 볼 게 있을까요? 음. 종목 찾기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찾아드리진 않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 그렇죠.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재료도 있죠, 여러분. 네. 얘도 재료가 있죠.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 재료가 뭘까요, 여러분? 티웨이 홀딩스 재료가 뭘까요? 자, 이제 자리가 괜찮은 종목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찾아야겠죠. 재료가 뭘까요, 소희님?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를 보든하고 치면은 티웨이 항공을 봐야 되겠죠? 티웨이 항공. 자, 만들고 있죠. 자, 재료가 뭘까요? TA 홀딩스보다는 TA 항공을 하세요. 네. 아까 홀딩스 그거는 동전주라서 좀 그래요. 네. 항공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들이 좀 있죠. 그죠? 제주항공도 볼게요. 자, 제주항공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 이평선 다 모인 상태고, 이제 시세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시세만 좀 나와주는 거 기다리고, 그 다음 눌림을 기다리면 되겠죠. 제주항공 말고도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지금 이 골든크로스 자리, 그쪽 그 밑에서 지금 놀고 있죠. 자, 이런 자리들 갑자기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재료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시아나 IDT 최근에 움직였죠? 자, 아시아나 IDT. 자, 요 자리 기다리고 있죠? 자,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기다리고 있죠? 골든크로스 난 자리. 그죠? 시세 준 거 있고요. 자, 재료는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한항공 볼까요? 자, 대한항공은 여기네요. 그죠? 여기. 여기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 그죠? 바닥 만들어주고 있고. 대한항공 보기 전에는 이제 한진칼 봐야 되죠. 한진칼. 자, 한진칼 골든크로스 위에 올라섰어요. 그죠? 한진칼 지주회사. 네. 여기 기준봉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기준봉 있죠.
자, 요렇게 수익 기대할 수 있겠죠? 7만 원까지. 7만 원 목표가. 그죠? 자, 재료. 제가 저번에 채팅창에 말씀드렸잖아요. 올 여름 휴가는, 올 여름 휴가는 진짜 본격적으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할 거라고요. 해외여행요.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갈 겁니다. TA홀딩스 최근에 TV 광고 보신 분. TA홀딩스가, 아니, CA항공이 드디어 어디 뚫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TA항공은 가봐야 동남아였죠. 근데 이번에 TA는 아시아나 합병권으로 해서 유럽 항공 슬롯을 받았어요. 그렇죠. 유럽을 저가 여행사로, 그것도 LCC로 갈 수 있다. 여러분,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동안 유럽 가려면 막 여기저기 돌아서 가든가, 아니면 국적사, 대한항공 비싼 거 이용해야 됐죠. 다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돈 없어서 해외여행 못 가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다들. 저 빚내서라도 해외여행 가죠. 자, 그래서 얘 말고도 뭐, 아, 저기 뭐야, 모두 투어라든지 여행주들이 지금 약간 소외받고 있긴 해요. 소외받고 있긴 해요. 하지만 걱정 안 합니다. 그죠? 이평선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골든, 데드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이슈만 나오면 터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그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오히려 이제 모아가는 애들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올려주는 형태 나왔어요. 그죠? 하나투어는. 하나투어가 대작이라고 했죠. 음. 그래서, 자, 요런 것들. 여름 시즌 기다려서 잘 하시면 되고. 아, 근데 신일전자, 얘가 어저께 이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좀 안 좋긴 해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제 저점을 찍긴 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음, 얘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만났지만 뭐예요? 빠졌죠. 그죠?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기업적인 내용에서 약간 좀 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자, 요런 것들 이용할 적에 항상 이제 제가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추세가 상승인 걸 찾아야 한다. 네. 추세가 상승인 걸 찾아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신일전자는 아직 재료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세력이 뭔가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요렇게 돈 쓴 게 있거든요. 그죠? 돈 쓴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악의적인 흔들기라고 좀 봐요. 악의적인 흔들기라고 보고 다시 충분히 최소한 여기까지는 끌어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진정되는 거 보고 뭘 좀 타서 기다리는 게 맞겠죠. 이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옷, 옷 관련주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볼게요. 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요거예요. 자, 요때죠. 그죠? 여기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려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관종을 한 거예요. 관종. 이렇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박스 만들던 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관종. 그리고 눌러주고 다시 또 움직였죠. 그죠? 더 갈 것 같아요. 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그렇고요. 또 뭐가 있죠?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 전기차 6월달 지금 전망 좋다고 하는데 현대차 안 볼까요? 현대차 계속 내려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눌림목 자리 알고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눌림목 자리가.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보시면서 판단해야죠.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눌림목 자리는? 지금 얘 현대차 내려온다고 막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기다리면 된다? 21선이요? 왜 그래요, 소희님? 요거 제 차트 보고 판단하세요, 여기. 골든크로스 난 자리하고 데드크로스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보셨죠? 여기에요, 여기. 24만 원 금방이에요.
그러면 딱 자리가 어디 나와요?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눌림목의 비밀. 자, 21선 반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박스 상단이니까, 그죠? 근데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는 어디다? 여기까지 눌렸다가 올라가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얘가 진짜 좋은 애 같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꼬리 달고 올리는 봉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서 21선 위에 안착하겠다. 만약에 그런 모습 보이면 매수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기아 볼까요, 기아? 자, 기아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리. 기아 거의 다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를 갖다가 생각하고 공략을 한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예요? 요렇게가 박스라고 보면 되겠죠. 요렇게. 그죠?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요 봉을 기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여기. 데드크로스 자리. 그렇죠? 혹은 얘가 갈론 같으면 여기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겠죠. 그죠? 자, 오늘 지금 참가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법적인 영상이나 이런 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기법 이런 거 찾아보면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뭐 어디서 사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많이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음, 자,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자리, 이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력이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전체 흐름을 한번 읽어보고요. 전체 흐름을 읽어보고 재료 확인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일단은 나름대로 기준 잡고 공략을 하시면 정말 높은 확률로 나도 급등주를 잡을 수 있다. 네. 뭐 꼭 급등주 아니더라도 상승 확률을 보이는 애들을 잡아낼 수 있다. 두산 피어스를 볼까요? 최근에 ESS 쪽으로 좀 뭐 나오죠. 자, 요거 보세요. 두산 피어셀. 자, 어때요? 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리. 자, 여기 자리, 골든, 데드 크로스 자리 돌파하고 나니까 뭐예요? 눌러주고 다시 갈 준비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안 갈 거예요. 네, 다시 안 갈 겁니다.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N자 파동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그죠?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 괜히 샀다가 물려서 빠지는 경우 분명히 여러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기다리는 거예요. 세력들의 평단까지 내려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음, 두산 피어스 말고 또 뭐가 있죠? ESS 관련으로 두산 피어스 말고 또 뭐 SPL셀? SPL셀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위에 정리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몰라요. 그죠?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높은 확률로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괜히 가는 줄 알고 위에서 물린 사람 또 있을 거예요. 그죠? SPL셀 말고 또 뭐가 있죠? 검은 피어셀? 네. 범한 피어스. 얘는 정직하네요. 패스. 아, 범한 거는구나, 얘는. 범한 피어스. 네. 과열이네요. 그죠? 과열이죠. 얘는 센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였죠. 그죠? 여기 지금 골든 데드 나오고, 돌파 나오고, 그죠? 눌러주고.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만 지켜주면 얘는 갈 거야. 그죠? 자, 이런 겁니다. 두산의 너빌리티. 자, 이제 이건 힘들어요. 자, 자, 이거 참아내는 건 힘듭니다. 그죠? 요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예요? 두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파하고 눌러주고 골든코스 만드는 거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그만큼 센 애예요. 그죠? 센 애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센 애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못해도 2만 5천 원까지는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차트 크게 놓고 볼게요. 자, 두산 피어셀 같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놓고 자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 만들 때는 오버슈팅 구간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저는 요렇게 볼 거예요. 그죠? 요렇게 요 정도 볼 것 같아요. 요 정도를 저는 박스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감매도 구간, 감매도 구간, 아니 감매수 구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렇게 박스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박스라고 쳤을 때 여기서 만약에 피보나치를 만약에 그어봅시다. 피보나치를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크게 해서 잡아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가격대가 어디 나와요? 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죠. 그죠?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이 세력들의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여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오버하면 2만 5천까지 보겠죠. 그죠? 그래서 원전은 아직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쭉쭉쭉 기대감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아직 네, 들고 가셔라. 미수만 안 된다. 자, 요거 주봉 차트 볼게요. 주봉 차트 어때요? 자, 요 박스에서 그냥 갭 띄어서 올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더 가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23,000원짜리 나왔잖아요. 여기. 자, 23,000원짜리. 23,000원짜리 잡으니까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그리고 더 위에 제가 25,000원 본다고 했죠. 25,000원 잡으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여기. 그죠?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분들은 여기서 팔 수 있겠죠. 그죠? 하나솔루션은 자, 하나솔루션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자, 여기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돌파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관점 여러분한테 드리는 관점이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아직 장기 평선이 역배열 상태다. 그죠? 장기 평선을 돌파를 좀 시켜줘라. 그죠? 장기 평선을 돌파를 좀 시켜줘라. 그 다음에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다시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25,000원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낌새는 그렇게 보이죠? 25,000원까지 밀릴 것 같죠? 그죠? 낌새는. 그래서 25,000원 금방까지 밀렸다가 여기 골든 자리, 요 자리에서 다시 틀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 솔루션을 같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SDN, 그죠? SDN. SDN 보면 딱 그림 나오죠, 그죠? 여기서 다시 가진 못할 겁니다, 아직은.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요거는 이미 이제 시세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미 시세 나왔기 때문에 시세 두고 쭉 일단 가라앉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빠져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여기 깨고 있어요. 그죠? 여기 박스는 깼어요. 그럼 여기, 그죠? 일단 두 번째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까지 쭉 밀 수 있죠. 그죠? 자, 이미 시세를 확 주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시세 준 거 뭐, 어제 차트 막 보여달라고. 네. 가온그룹이요? 가온그룹 좋아요. 가온그룹. 안 그래서 가온그룹도 봤어요. 가온그룹 좋아요. 그쵸? 가온그룹 좋아요. 여기 지금 박스 만들고 있죠? 여기, 그쵸? 여기 있고, 가온그룹 박스 만들고 있고. 가온그룹은 재료가 있죠? 뭐가 있죠? 가온그룹은 재료가 있죠? 가온전선, 그쵸? 가온전선. 얘네가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전선주는 더 갈까요? 그러면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더 갈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계속 뭐지? 내리면서 매집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이만큼 상승을 해서 지금 조정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긴 해야 돼요. 14,000원, 15,000원이나 그죠? 15,000원이나 14,000원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은 가격 조정 중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네, 그거 하겠죠. 그 뭐야? 기간 조정 좀 주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겪어봤잖아요, 그죠? 세력이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 못해요. 그죠? 여러 번 움직이고 위에서 좀 놀다가 그래서 또 욕심부려서 또 보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구리는 그런 재료라고 봅니다. 음, 강원그룹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강원 칩스? 네. 뭐 이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골든하고 데드가 좀 벌어진 상황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수하려면 얘네들이 모여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여야 돼요. 벌어지고 난 뒤에는 안 좋아요. 그죠? 벌어졌다가 모이는 시점이에요. 또, 또 이 매매는 또 신규 상장주도 또 힘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트로이스는 이제 나왔네요. 시트로이스는 이제 나오죠. 자, 어디에요? 여기가 나오죠. 근데 봅시다. 현대힘스. 자, 얘는 지금 데드만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죠? 골든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마녀사냥? 마녀공장? 네. 자, 마녀공장도 지금 봐봐요. 모인데 돌파하고 지켜주고 가고 있죠. 그쵸?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화장품은 아직도 저는 미지수입니다. 마녀공장 또 여러분이 다 물어보셔야 돼요. 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 플리터. 자, 플리터. 자, 플리터도 제가 괜찮다 말씀드린 거. 자, 플리터 저번에 상담한 거 채팅창에서 보셨죠? 그죠? 자, 상승한 거에 중간쯤 가격이 될 거예요. 하면서 지금 이 자리 그죠?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골든 여기 돌파하는 거 볼 거예요. 그죠? 네. 아직 신규로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물을 탈까 말까 고민해야 될 자리 맞고요. 신규 진입은 언제? 여기 골든 자리 돌파하는 거 보고 35,000에서 판다 생각하고요. 그죠? 네. 플리터 말고 또 뭐가 있죠? 도어 엔지니어링. 네, 도어 엔지니어링도 지금 저 자리 괜찮네요. 그죠? 근데 지금 골든크로스 자리가 여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그죠? 지금 여기 지금 데드크로스 자리라서 여기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죠. 밀리면 여기까지. 그죠?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 그렇죠. 아깝네요. 그렇죠.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 JS 코퍼레이션 달려매매 했어야 돼요. 자, 요게 딱이네요. 그죠? 봐봐요. 데드크로스 자리, 골든크로스 자리. 일직선상에 놓인 자리. 자,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죠? 좋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 중요한 가격대 라인을 만약에 갭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럼 시세 주가까지 놓고 올렸다가 뭐예요? 우리는 또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네, 좋네요. 자, 요런 게 이제 매매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요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음. 또,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 상습이네요. 그거 안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렇네. 그죠? 여기도 지금 봐봐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네. 얘네. 자, 여기도 지금 골든데드 만들고 여기를 그냥 확 돌파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울다가 그죠? 얘도 지금 또 그러고 있네. 그죠? 상승이네. 눌리는 거 기다렸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9,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18,000원. 센즈렉 자,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죠? 네, 센즈렉 거의 다 내려왔어요. 요거는 그 AI 관련, 보안 관련주죠. 그죠?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더럽게 움직이죠. 얘도. 이렇게 씻어줬다가 그냥 쭉 밀어버리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골든 자리에서 딱 쏘죠. 그쵸? 그래서 골든 자리 지금 내려왔죠? 거래량 들어오거나 뭐가 터지거나 재료 있으면은 그때 또 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거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픽셀 플러스? 네, 어이구, 잘 찾아보시네. 픽셀 플러스 좋네요. 그죠? 얘도 지금 요 기간 엄청 샀네요. 네. 얘도 쏠 가능성 굉장히 높네요. 그죠? 픽셀 플러스. 자, 요런 이제 잘 찾고 계시네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자, 비츠로테크. 픽셀 플러스. 비츠로테크는 아니에요. 얘는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더 내려와야 됩니다. 비츠로테크. 아직 더 내려와야 되죠. 그죠? 더 내려와야 돼요. 얘는 호가창이 얇아요. 호가창 굉장히 얇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다시 갈 거라는 거는 저도 믿습니다. 다시 갈 거는 믿는데 얘는 지금 접근을 아마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좀 기초적으로 만약에 박스를 잡으면은 여기를 박스에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죠. 자, 봐봐요. 요거 박스 잡는 것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거는 여기가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그죠?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죠? 그죠? 9,000원 아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000원 아래까지 보셔야 되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여기 데드 자리에 아마 지지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이 얇은 친구라 그래요. JNK 글로벌. 자, JNK 글로벌도 어때요? 자, 오, 그래요. 여기. 그죠? 하지만 얘는 뭐가 문제예요? 제 기준에는 안 맞죠. 왜 안 맞죠? 골든 크로스에서 지지 나올 자리긴 하지만 제 기준에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장기 이평선이 역별이에요. 아직 추세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안 맞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애들은 상승에도 상승폭 제한이 있고요. 그렇죠? 네. 상승폭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자, 얘네도 지금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 기준 아니에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그죠? 이런 애는 잘못하다가 물리면 또 여기 밑에까지 빠져요.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 최소한도 이제 뭐예요? 횡보하는 친구 중에서 골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요거 눌림 목자리 나올 수 있죠. 그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원전이 더 갈 거라 생각하는 거는 요런 것들이에요. 한전기술 뭐 얘네들 뭐 아직 가래들이 더 남았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비올 또 자, 사료주들. 자, 사료주들 어때요? 괜찮죠? 여기 자, 이평선 모으고 있죠? 골든데들 그죠? 네. 얘도 지지하고 갈 가능성 크죠? 그죠? 당연한 네. 좀 더 버티세요. 그죠? 이건 아마 지금 재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대충 뭐라고 했죠? 시장 소외주의 가능성이 있다. 그죠? 동원할 때. 현대오토웨버. 그렇죠. 현대오토웨버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죠? 현대오토웨버는 재료가 뭘까요?
자리가 좋다고 자리 딱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재료도 찾으셔야 돼요. 그죠? 현대부터 그렇죠. 자율주행.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기술이 이제 로봇 이쪽으로 하는데 현대오토웨버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예요? 만약에 이제 뭐 좀 매집 같은 경우로 박스를 이렇게 박스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가지는 못해요. 장기적으로 쭉 가려면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했어요, 하모님? 장기적으로 좀 크게 쭉 가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 요런 상황이어야 된다. 맞죠? 일직선상에 골든과 데드가 일직선상에 놓여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쭉 갑니다. 그죠? 요거는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제 박스 만들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얘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딱 예상했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서 데드 크로스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서 쭉 빠지게 되면 데드 크로스 하는 자리랑 골든 크로스 나오고 여기서 강하게 시계가 나오면 그 다음이다. 자, 이해 가시나요? 하마원님 보여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요. 그렇죠? 빠져요. 그러면 20선이 60선 깨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데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데드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골든하고 데드가 맞나요? 그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뭐예요? 골든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데드, 골든, 눌림, 상승. 됐죠? 하마무님?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매매는 박스 매매. 그죠? 하지만 빠질 수 있다. 그죠? 그럼 빠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골든 나오는 거 기다리고 그 다음 눌림자리 노리는 거죠. 그죠? 됐죠? 다른 분들도 이해 가셨나요? 그냥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요거를 보세요. 요런 차트예요. 요런 차트. 그죠? 네. 일단 뭐 영상을 따로 이제 또 만들기도 하겠지만 네, 따로 만들긴 하겠지만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아셨죠? 요런 거. 그죠? 쭉 뺐다가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자 보시면 자 요거 보면 되겠네. 한정 기술. 자 봐봐요. 아까 지금 요런 상황이죠. 그죠? 자 골든이 있어요. 골든이 있어서 어디까지 상승해요? 여기 데드 크로스까지 상승해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 만들어요. 그죠? 돌파할 듯 하지만 돌파 못 해요. 빠져요. 그죠? 어디까지 빠져요? 그냥 쭉 빼서 데드 크로스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또 하락을 겪어요. 그죠? 그래서 안 산다고요. 그죠? 언제 사요? 다시 올리는 거 보고 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골든 만들어졌죠. 그죠? 데드 골든 만들어졌죠. 그럼 뭐예요? 여기나 여기에서 뭐예요? 높은 확률로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됐죠? 오늘 굉장히 비싼 강의입니다. 자, 이걸로 수익 보시면 다들 커피 한 잔씩 쏘세요. 네.
미래생명자원. 제가 지금 식량주들 다 자리 좋죠.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시세 줄 수 있어요. 그죠? 식량주들. 자, 그럼 예상이 가능하죠. 식량주들. 대한제당도 볼까요, 한번? 아, 대한제당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쵸? 하지만 대한제당도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밑에서 쏘고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골든크로스 만드는 거 기다리면 되죠. 그쵸? 이런 거면 이제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사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한국하고 얘도 지금 거의 다 코코아 알지죠? 초콜릿 관련. 그죠? 초콜릿 관련. 이러고 있죠? 아, 저것도 볼까요? 보라티알도 한번 볼까요? 네. 보라티알 좋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보라티알. 자, 식품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6월 달에. 그렇죠. 수령과도 관련이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드하고 골든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한 자리에서 만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 이해를 하시면 골든 데드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주가 변동이 여기서 거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하더라도 뭐 살짝 빠지거나 아니면 살짝 오르거나.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수렴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장기 평선 위에서 수렴을 하는 게 좋다.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기 평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찐 세력들의 가격 평균일 거니까요. 특히나 오래된 주식일수록.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광전자도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광전자. 그죠? 지금 여기 골든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여기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죠? 2,500원 목표가 놓고 짧게 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얘도 또라이입니다. 그죠? 하지만 한 번 정도 대들 한 번 더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자, 슈어 소프트테크도 보세요. 자, 슈어 소프트테크 지금 자, 데드, 골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그죠? 여기 지켜주면은 다시 또 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못 지켜줄 것 같죠. 공구몬도 볼게요. 그죠? 보이시죠? 골든 만든 거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공구몬도 지금 여기 자리가 중요하니까 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력이 보낼 생각이 아직은 없죠. 그죠? 위에서 눌렀죠. 계속. 왜? 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분할로 살 생각을 좀 한다. 그죠? 공구몬이 간다는 얘기는 옷 관련이 좀 네,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옷 관련 하면은 또 감성 코퍼레이션 잘 가고 있네요. 그쵸?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거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골든 자리 만들었죠. 그쵸? 여기서 돌파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눌림 자리. 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밀린다고요. FNF는 근데 조금 재료가 좀 거시기해요. FNF는 그 재료가 좀 거시기합니다. 자, 얘는 근데 자, 안 되죠. 자, 이런 거 제가 안 본다고 했어요. 그죠? 안 봐요. 이런 게 이제 완전 죽은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참을 못 들어서. 처음에, 네, 26식 골드, 맞아요.
20선, 60선 골든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노란색 선이 20선, 60선 골든 나온 자리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녹색 선은 20선, 60선 데드 나온 자리. 아마 관련 영상 다시 만들 겁니다. 요 지금 스터디는 요거는 아마 영상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그쵸? 일직선이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골든하고 데드가 만나는 자리. 그죠? 요 자리가 높은 확률로 좋은 가격대가 된다. 지금 여기 볼게요. 여기. 그죠? 여기. 데드, 그 다음에 골든. 그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좀 일찍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재료라든지 뭐 이런 걸 판단했을 때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에너토크도 한번 보시고요. 그죠? 네, 에너토크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뭐 여기 여기 이렇게 보고 여기 이 가격대에서 그죠? 요 가격대 골든을 만드는 가격대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죠? 갭 떠서 지금 요 데드 가격대에서 갭 떠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요. 그쵸. 근데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고민이 시작된 거냐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골든데드 매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오는 건데 왜 저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인가? 그러니까 다른 고수분들이나 모든 책에서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골든 크로스 나오면 사고 데드 크로스 나오면 팔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한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가보다 아래에서 사서 그렇죠? 평균가 위에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웹젠. 자, 웹젠 좋아요. 그렇죠? 자, 골든데드 자리 만들었죠. 그죠? 깨고 내려왔어요. 자, 이런 친구들, 여기 돌파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게임주들을 지금 봐야 되는 게 그 부분이죠. 웹젠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를 기다리고 있죠. 웹젠, 중국 판호 관련해요. 웹젠. 그죠? 펄어비스, 중국 판호. 그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 판호. 그죠? 그러면은 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그 시장만 열리면 얘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빠지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재료 터뜨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배운 거 써먹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15,000원 밑에까지 생각하고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쭉 한번 볼게요. 그죠? 아니면 당장 내리라도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죠? 대부 시스터즈. 그렇죠. 대부 시스터즈도 추가 상승 계속 나올 수 있죠. 추세에 나갈 수 있어요. 이어갈 수 있죠.
얘는 지금 추세 탔죠, 지금. 근데 만약에 빠지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N자로 만약 빠지면 어디서 하면 된다? 여기서 하면 되죠, 그쵸? 그죠? 추가 상승 나와서 간다 그러면은 챙기면 되고요, 그쵸? 빠지면 여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아, 여기까지 뺄 수 있겠고. 정배열 만들고 있죠. 게임 관련주 대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펄어비스. 펄어비스. 아니, 펄어비스 아니고 뭐지? 펄어비스 아니고 뭐였죠? 그거. 펄어비스 말고 크래프톤. 크래프톤. 그죠? 게임 관련 대장은 크래프톤이죠, 지금. 추세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게임 관련주 하나가 IPO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성창투를 보고 있죠. 대성창투. 자, 요거예요. 그죠? 자, 골든데드 만난 자리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눌러주고 있어요.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눌모. 여기 자리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 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빠지면 어디서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열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멀지 않아요? 그쵸? 네, 너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해야 되죠. 그쵸? 여기서 복수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 앞전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얘는 어쨌든 여기서 샀어야 되죠. 여기 자리에 샀어야 되죠. 여기서 사서 뭐 들고 갔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보고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단타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단타 자리입니다. 그죠? 음. 자, 오늘부터 바쁘겠죠? 차트 찾으려면. 자, AI도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골든데드 만나는 자리, 중요한 자리예요. 세력이 별로 깨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까지. 폴라리스, 이스. 자, 얘도, 자, 기다리면 돼요. 그죠?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죠?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으면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테이펙스. 그렇죠. 하지만 역배열이니까, 그죠? 역배열이니까 크게 기대는 안 해요. 그죠? 시누펙스. 그렇죠. 시누펙스가 다시 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시누펙스. 요 자리 금방 오니까 튀잖아요. 그죠? 계속 열심히 박스 만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재료는 몰라요. 찾아봐야죠. 그죠? 네. 자, 이런 거예요. 정배열인 거 찾아야 돼요. 정배열. 그죠? 역배열에 찾지 마세요. 정배열에서 가는 애들 잡아야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시장 관심이 있는 친구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시장에 씨가 말랐어요. 돈이 없어요. 인기 있는 애 팔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애들 들고 있어도 시장 바닥에 좋은 애들 팔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안 팔려요. 그죠? 아무리 그가 싸게 샀으니까 그래도 이익 보고 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기가 없으면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장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장사한다고. 그리고 이 이평선이라든지 이 데드크로스 이후 가격은 어떤 절대 기준선이다. 그죠? 네, 절대 평균선이다. 평균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식량 관련주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자, 이런 식량 관련주들, 신성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눈에 보여요. 그죠? 또는 뭐 샘표, 샘표 이런 친구들 눈에 보여요. 그죠? 보이죠? 샘표 식품, 네, 눈에 보여요. 이런 친구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식량 관련주들 눈에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자, 믹서블루라든지 그다음에 DNC 미디어, 와이랩, 일정 관련주들, 그죠? 특히 얘네 와이랩 얘네 보여요. 여기서 이제 데드 나왔죠? 골든 만들어지면 자 이런 친구들이 골든 만들어지면 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골든 선이 그러면 뿅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아쉽죠, 요런 게. 그린 리소스도 준비하고 있죠, 그죠? 골든 지금 데드 만들어 놓고 골든만 만들면 되죠, 그죠? 음. 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요거, 자, 음, 지표를, 제가 요거를, 지표를, 음, 자, 요 캡처를 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하는 방법은 아시죠,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음, 그다음에 3, 4, 5는 없고요. 라인 설정, 그죠? 라인 설정, 라인 설정,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요건 D, 어쨌건, 그다음에 요거는 요 스케일에서 요거 하시면 돼요. 가격, 그죠? 요 가격,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분이 가르쳐 주셨죠. 가격 표시. 그죠? 요거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다들 커피 한 잔씩 쏘세요. 치킨도 좋습니다. 자,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따로 영상 관련해서 요 영상 또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터디 하면서 뭐 그냥 쭉 풀었는데 좀 정리를 해서 좀 영상 제대로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수 1000회 영상,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 그 다음에 저희 채팅방 계신 분들 먼저 혜택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좀 나중에 풀도록 할게요. 그게 맞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네. 차트 공부하시는데 일단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절대적으로 막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충분히 보고 케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매하시는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항상 기쁨만 때는 그런 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고한다고 했어요, 지표는 항상. 네. 자, 늦은 밤까지 고생했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종목들 찾으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저도 종목 서칭 좀 그만하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